안녕하세요. 정말 재밌는 고전소설 한 편 공부해 봅시다. 제목은 증세비태록. 제목부터 엄청 재밌죠? 무슨 뜻인지 일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용을 아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제목이네요. 근데 일단 한번 들어는 보시고 나중에 혹시나 나오게 되면 이게 뭐였었다 뭐 이런 느낌은 가지시면 좋으니까. 세상을 응징한다는 거죠. 그죠? 세상을 응징한다. 그리고 비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역에서 그 중국의 그 책인 그 주역에서 비는 이렇게 막혀 있는 운세를 얘기하고 태는 이렇게 터진 운세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앞뒤로 연결을 해보면 세상을 제대로 이렇게 응징해서 처벌해서 막혔던 것을 터지게 뚫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글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 뭘 그렇게 응징하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볼게요.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부를 추천하거늘.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했대요.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우를 추천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임금에게 이 안대우라고 하는 사람을 뭔가에 추천한 것은 화신이 추천한 거죠. 화신이 추천을 했는데 그 화신이 왜 추천하는지 다른 모든 신하가 그 뜻을 짐작하고 눈치채고 화신의 뜻대로 모두 안대우를 추천했대요. 그러면 뭘 느껴요? 화신과 모든 신하는 한 통속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거의 뭐 빌런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신이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빌런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존 인물을 그 허구 속에 집어넣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리얼리티죠. 진짜 있었던 일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하지만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안 읽어도 얘가 지금 빌런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란다. 화신에게 좀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그러한 입장인가 보다. 그러니까 얘가 권력이 쩌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요 한 줄을 읽고 느끼셨다면, 그러니까 화신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몰라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왜냐면 대부분 고전소설은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분명히 주인공 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거늘 임금이 말하기를 안대부는 짐의 수족이니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1인칭 대명사죠. 나의 수족이래요. 손과 발이래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잘 보필해주는 가장 필요한 부하이니 뭐 이런 느낌이죠. 신하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하노라. 안 보내고 싶은데 불안해 라고 했더니 화신이 나가 말하기를 이에 대해서 화신이 이제 왜 추천하는지를 얘기하겠죠. 신이 비록 신하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신이라고 하죠. 신이 비록 지인지감 없사오나 사람을 알아보는 그러한 감이 잘 없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안경은, 여기서 안경은 이 안경이 아니겠죠? 사람 이름이죠.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안대부를 얘기하는데 안경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고전에서요, 성이 같으면 같은 뭐 형제든 뭐 부모, 자식이든 이런 느낌, 같은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이네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아빠가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을 했었대요. 이거부터 화신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아는데 그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아빠가 자식을 추천하는데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면 추천을 했겠습니까? 근데 추천을 했다는 건 걔네들이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볼 때 어때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따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하였겠사옵니까? 아빠가 아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벼슬을 추천한 거를 잘못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이극은 이극이라고 하는 흉악한 도적, 이극은 도적이래요. 그래서 흉악한 도적이라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얘랑 맞서서 싸울 사람을 보내자 거기에 안대우를 추천했다 요거지. 그랬더니 임금이 얘 이렇게 갔다가 얘 죽으면 안 되니까 난 보내기 싫어 했더니 잘났대잖아요, 보내세요, 이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세와 명망이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지금 세력도 없고 이름도 나이지 않고 뭐 별거 아닌 사람을 보내선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우 외에 적당한 자 없사옵니다. 딱 지금 여기 가는데 안대우가 최적격입니다. 보내셔야 합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안대우 데리고 와봐, 뭐 이런 거죠. 안대우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그래서 아들들이네요. 그죠? 안대후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동생까지 끌고 가겠대요, 형이. 청하니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야, 누구 하나 죽으면 그 집안 가문을 이으려면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둘 다 가서 죽으면 어쩌려고 동생까지 끌고 가려는 거야, 뭐 이거죠. 했더니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오매, 신의 안대후죠. 안대후가 저희 형제는 저와 대순이는 임금님의 은혜, 이거죠. 임금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매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뭐 한번 이렇게 된 거 나라를 위해 한번 죽죠 뭐 이거지.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대순이가 좀 괜찮나 봐요.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내 동생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 감싸줘야지,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집안은 생각도 안 내요. 나라가 먼저다, 뭐 이거지. 그래서 임금이 칭찬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충신이로다. 저래도 그러겠네요. 그래서 하시고 황금 3,000냥을 사급하사, 사급한다는 건 이제 상으로 내렸다라는 의미겠죠. 임금이 3,000냥을 줬대요. 그리고 즉일은 즉시 그날, 이거지. 그래서 바로 당일에 발행하라, 행차해라, 바로 가서 싸우라, 뭐 이거지. 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한림 뭐 이제 이거는 그 어떤 유교적인 이제 그 선비나 뭐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니까 한림 형제는 지금 안씨 형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형제로 인하여 하직한 후, 임금께 하직한 후, 인사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부친께, 아빠에게, 아빠는 아직 이때는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이런 느낌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지를 썼다고 하니 아직은 살아계시는 듯. 그래서 행장 이제 뭐 여행할 채비 뭐 이런 건데 지금 이거는 여행은 아니니까 이제 나갈 준비를 차렸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략이 나오네요. 안대우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영웅성이 드러나고 있네요. 물리쳤어요. 이럴 때 화신의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얘네들을 보낸 이유는 가서 한번 죽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그러면 화신은 어떻겠어요? 니는 죽었어,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렇죠?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수는 죽고 동생은 죽었대. 안대우는 귀양을 가게 된다.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때 애주, 태수, 만청길은, 이때는 귀양을 가게 된 그때겠죠? 애주 뭐 지역명이겠죠? 태수
애주의 짱, 뭐 이런 거겠죠. 사또, 뭐 이런 느낌. 만청길 이름이겠죠.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화신하고 한패거리. 그래서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시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그러니까 화신 대신에, 그지? 뒤에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대리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대리자로서의 화신의 조력자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시랑을 박대하여 막 구박하고 막 심하게 대하는 거지. 그래서 심하더니 안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참 웃기죠. 귀양 가서 웬 혼인? 그죠? 참 그때는 이런 게 막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때였나 봐. 그래서 시랑이라고 하는 건 벼슬명이죠. 시랑은 우리나라에 있는 벼슬은 아니니까 배경이 중국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되, 화신한테 그 얘기를 또 일러 바쳤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답하기를 여화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그러래요. 하여건을 만청길이 즉시 따라 말을 듣죠. 여화를 잡아들여 말하기를 안대우는 귀양 온 죄인이라. 귀양 온 죄인이야. 어찌 첩을 두고, 또 게다가 그냥 결혼도 아니고 첩을 들인 거네.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오. 난 이 말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서리법 쓰였죠. 어떻게 이렇게 편히 지낼 수 있니? 그럴 수 없어.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그 남자 말고 딴 남자한테 시집가라, 뭐 이거죠. 안대우를 거절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화 말하기를 첩은 자기 자신 저는 이거지. 안대우 죄상은 모르거니와. 귀양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아무튼 그분이 전 죄인인 줄 몰랐는데요, 막 이런 거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우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승치 따르지 못하리로 소이다. 엄청난 문어체 쓰고 있네요.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상. 한번 지아비는 평생 지아비다. 절개, 지조, 그죠? 그거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청길 크게 노하며 화가 나며 형틀에 묶고 때리나, 이렇게 하고 안돼요 이거 있죠. 때리나 여화 안색 불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기를 독하죠.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김과 한 가지 이거는 여자가 남편을 섬기는 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자 불사이군. 그러니까 나도 한 남자만 섬길 거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백성이 지아비를 두 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 나라에 들릴까?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뭐 이거죠.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금수는 짐승, 사람이 아닌 짐승, 그러니까 길짐승, 길짐승, 날짐승인 건데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한 남자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당당하네요. 그래서 태수 대답할 말이 없어. 왜 대답할 말이 없어요? 너무 옳은 소리만 하니까. 여화가 너무 옳은 소리만 하니까 에이씨 이러는 거지. 그래서 목에 칼을 씌워, 그냥 제 가둬 해서 우리 그 춘향이가 잘하고 있는 그 칼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지라. 한편 그 고전소설에서는 그 차설, 각설 많이 쓰이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편 안시랑 풍토의 병이 든 지 이미 반년이라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풍토병,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물을 나하고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생기는 병. 그래서 병이 걸렸대요, 여튼. 그래서 여화가 극진히 구호를 하다가 지금 옥중에 갇힌 후로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안시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이제 죽을까 저제 죽을까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죠. 근데 하루는 1일은 잠깐 졸고 있는데 이 느낌 오면 바로 꿈이다, 그치?
꿈의 인몽에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사건이 해결되는 열쇠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창안학발 아주 그 창백한 안색이고요. 그리고 학이니까 흰색의 머리를 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핏기가 없는 노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창안학발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죽은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안학발의 한 노인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안시랑더러 말하기를 일시 한동안에 액화는 안 좋은 일은 사람의 상사건을, 사람이라면 다 겪는 일이거늘 언제든지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요거예요. 어찌 심려하여, 어찌 그런 것에 걱정을 해서 병까지 낳는가. 나는 소개를 하시네요. 한나라 의원 화탈원이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고사에서 나오는 중국 최고의 명의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의원, 화타, 뭐 고사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병 잘 고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탈원이 저 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어머 아빠 죽었네. 그치? 저 세상이라고 하면 이승이 아닌, 그래서 그대 부친과, 그래서 창안학발이었구나. 그치?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이래서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너무 그치? 짜증나죠. 여튼 니네 아빠가 부탁해서 너 고쳐주러 왔어 이거죠. 하고 파란 주머니에서 한약 5개를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하리라 하거늘 안시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 먹은 후, 보통 다른 고전소설에서는요 그걸 받고서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그 약이 현실에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아예 꿈속에서 약을 먹더라고요. 그죠? 먹은 후 다시 일어나. 얘를 좀 이렇게 해볼까요?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부질없는 꿈. 우리 이제 사자성어 이제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죠? 뭐 여웅침이라든지 일장춘몽이라든지 이런 느낌. 그래서 한바탕 헛꿈 뭐 이런 거죠. 부질없는. 그래서 아이고 꿈이었구나. 그치, 내가 낫긴 몰라서 약을 먹긴 뭘 먹어 이랬는데 심히 의개하나 굉장히 의심스럽고 괴이하지만 입에 오히려 양내가 나고 있어요. 오, 비현실적 요소죠. 꿈속에서 먹었는데 진짜 약을 먹은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 양냄새가 나는 거야. 그죠?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니라. 조상은 잘 만나야 해요. 그죠? 차시 이때 만청길이 파면되어 잘렸대요. 파면되어 잡혀가고, 왜 파면이 됐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네요. 그 만청길 자리에 왕정윤이 대신 도임한 후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주니라. 그러면 왕정윤은 안대후의 조력자가 되겠네요. 물론 지금까지 조력자 많이 나왔나? 지금 이제 일단 화타 나오셨고, 그치? 화타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풀어주었대요. 그래서 차설, 여기도 차설 나오네요. 뭐 됐고, 그거는 됐고 딴 데를 한번 봐볼까? 뭐 이런 느낌이지. 정목렬이 화신의 신복으로, 완벽한 이제 오른팔,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화신의 신복이라면 얘도 빌런이네요. 그죠? 벼슬이 이부상서에 이르렀나니 높은 자리까지 올랐느니 뭐 이 느낌으로 가시면 되죠. 하루는 화신에게 말하기를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본즉, 태자는 왕은 아니고 왕의 아들인데 여튼 기색을 본즉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고, 상공은 누구겠어? 당신 요 느낌으로 보면 일단 상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벼슬한 남자를 높여서 부르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상공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신이겠죠. 화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마음에 안 들어 한대요.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한대.
귀양 보낸 안대우를 그리워하고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죠? 만일 안대우 돌아오면 상궁과 우리 물이 죽을 곳을 모를지라. 얘가 들어오면 돌아오면 우리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전에 지읍시다. 이 느낌이겠지? 먼저 안대우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윤에게 서울의 벼슬을 주어 불러 올린 후 왕정윤 여기 있는 애를 서울로 불러 올린 후 여통민으로 또 다른 빌런이겠죠? 얘네 편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우를 죽이면 후한을 가히 면하리라. 꾀를 생각해내서 화신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데 화신이 깨달아 그렇게 하자 해서 계략을 행고자 하더니 그의 딸 화소저가 항상 집안에 적은 있다. 화소저 그러니까 화신의 딸 화소저가 흉계를 듣고 이러한 상황을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경몽필은 또 누구요? 밀통하니 몽필은 화신 몰래 화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라. 그렇구나. 사랑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아빠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네. 그치? 그래서 경몽필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경몽필은 누구길래? 몽필이 화소저의 서간을 보고 편지를 보고 누이 동생인 부인 경씨를 만나. 느낌 딱 오죠? 누이 동생이 경씨면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씨 집안의 여잔 거야. 그치? 다 보자고요. 화신의 행위를 일러주며 말하기를 내 한 개교 있으니 여차여차 하면 시댁의 그렇죠. 시댁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인 경씨는 뭐 안대후의 부인이든지 안대순의 부인이든지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시댁의 화를 면하리라 하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조력자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부인 경씨는 바로 속에 나오죠? 안대순의 아내라. 그치? 죽었죠? 안대순은. 이 계획을 시어머니께 전한 후 각각 분산할세. 전하고 우리 죽을지 모르니까 다 흩어져서 도망칩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분산해서 도망을 갈세. 죄송합니다. 부인 경씨는 안대우의 부인 엄씨와 안대우의 부인은 엄씨구나. 천 맞아서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치? 엄씨와 이날 삼경 아시죠? 한밤중 11시에서 1시에 길을 떠나 안대우가 귀양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수상만에 삭은 이제 달 해서 한 달, 두 달 하는 그 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달 만에 이거죠. 한 곳에 다다르니 어떠한 곳에 뭐 이런 느낌이지. 이곳은 어디냐면 소상강변이라. 소상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치 좋은 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부인과 시비 계집종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숲을 속에서 5, 6인이 5, 6명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종들은 묻고 두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 위기에 처한 거지. 분명히 화신이 시킨 애들이겠죠.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소박하구나. 소박하지만 능력은 안 소박할 것이다. 이런 거 느껴지죠. 한 노인이 나와 묻기를 문왈은 물을 그래서 물으며 말하기를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산에 있더니 내가 사명산에 있었는데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잃으며 가서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 운수 선생이고 운수 선생이 나를 시켜서 이 소박한 옷차림의 노인이 와서 구해주고 있는 거네요. 하고 강도 등을 꾸짖으니 강도 등이 꾸짖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가겠습니다. 이러겠어요? 그죠? 안 그러겠죠? 그래서 강도 등이 욕을 하면 이 노인네가 미쳤나 뭐 이러겠죠?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로 한번 치더니 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가 나오죠? 문득 청천백일에 맑은 하늘에 뇌정병력이 천둥과 벼락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이 소년은 또 누구요?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온대요. 전기적인 요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강도 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메고 간데 없는지라. 그래도 죽이진 않았네. 그제야 노인이 12등을 풀어주고 문득 간데 없더라. 좋은 일하고 고련히 사라지셨어요. 쿨하게.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길을 행하여 사라졌으니까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지. 길을 행하여 다시 가기 시작하죠. 다시 또 여러 달 만에 애주에 이르니 안시랑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여, 진짜 그랬을까? 하여 나와서 맞이하는지라 해서 죽지 않고 애주까지 잘 무사히 갔네요. 그쵸? 여기까지 작자 미상의 징세 비태록 알아보았습니다.